아, 그때 샀어야 됐나? 사라진 급매물의 실거래 지수 상승. 연초 급매물 소진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는 바닥론의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랍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0.82% 올라 4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급매물이 소진됐다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셔도 이제 급매물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그때 샀어야 됐나 후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히 기다리면 급매물이 다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급매는 대부분 시장에서 사라졌는데, 오르는 곳만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를 곳은 정해져 있다. 오르는 곳만 오른다. 특히 양극화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매당 오픈 채팅방에서 나눴던 대화를 토대로요. 아주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양극화, 또 오르는 것만 오른다는 말은 이렇게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르는 곳만 오를 수는 없습니다. 집이 필수제라서 그래요. 인간이 삶에 거의 아주 반드시 필요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가거나 수요가 쉽게 변동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상품 재화. 아니 좀 어렵고, 나는 사람인데 내가 발 뻗고 누워서 잘 공간, 집이라고 하죠 우린. 나와 우리 가족이 잠자고 밥 먹고 TV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매매나 전월세,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무조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거주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유로 자가용 가격이 폭등하면 다른 대중교통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강변북로가 막히면 올림픽 도로로 몰릴 수밖에 없고, 어떤 이유로 반포대교가 막히면 당연히 다른 대교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너무 많이 드렸잖아. 보통 가격이 이렇게 되나요?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얘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 가격은 이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요. 왜요? 필수제니까, 필수제.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 상급지나 지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단지들이 반등을 했는데, 오르는 것만 오른다는 거는 지금 요것만 오른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얘만 올라간 게 비정상이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다. 차라리 이 주장이 더 옳지.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만 오르고 얘는 안 오를 거다. 이거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요 상황인지 요 상황인지 요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저는 주구장창 이렇게 공급이 모자란 상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그 와중에 수요가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 보이는 상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금리 걱정이 있고요. 정책에 대한 방향성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모든 걸 자꾸 뭐 예측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데이터로요. 무슨 수치를 통해서 예측을 하시려는 분이 계시는데, 뭐 경제 상황이든 금리든 정책이든 어떤 예측이든 이건 결국 이 수요를 가늠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것들이 다 수요에 영향을 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공급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도 이 수요는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상급지라고 부르던 곳들이 수치나 데이터상으로 반등을 보인 게 확실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요게 도미노로 다른 지역까지 퍼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반해 아직 반등을 안 보인 지역에서는 요건 남의 일이야.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상황에서 얘가 지금 반등을 한 상황인데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요거를 판단하는 거는 몰라도, 얘는 반등했는데 얘네들은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떨어질 거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서울 지역의 거래량을 볼게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요 시기에 거래량이 아주 터무니없이 모자랐는데, 거래량이 살아났지만 이거 뭐 아직 평균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상태잖아요. 일단 요 상황에서 일단 요 상승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섣부른 판단 같고요. 지금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요 가격은 급매물이 소진된 걸 거고, 요 가격은 급매물 위에 호가를 받아주는 가격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단지든 호가가 동일 평형대라도 이게 10억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호가니까요 11억도 있을 거고 12억도 있을 거예요.
뭐 9억 9천도 있을 거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급매물이잖아요. 급매물. 왜 급매물이죠? 급하니까 급매물이잖아요. 급한 급매물이 예를 들어 8억 5천에 나왔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위에 있는 애들이 급매물 가격에 맞춰서 호가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얘는 그대로 있다고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요 급매물이 거래가 되니까 지금 요게 요 반등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단지에 급매물이 없으니까 요게 거래가 되니까 요 그래프가 나타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요 단지에는 요 급매물이 나올 이유가 있었던 단지고, 그러니까 급매물이 나올 이유가 있었다는 거고, 이게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거래가 된 거잖아요. 이 받아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급매물이 사라졌다는 거는 이 이유 있는 매물들이 사라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호가가 거래가 됐다는 거는 그 다음 호가를 또 받아줄 누군가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받아주는 이유들, 요걸 만들어낸 분들이 이 수요고요. 결국은 수요가 많은 곳들이 먼저 지금 거래가 된 상태다. 근데 지금 이 수요는 실수요다, 실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실수요가 집을 사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섣부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뭔가 결정에 앞서서는 이게 뭐 집을 사는 결정이든 집을 파는 결정이든 어떤 결정에 앞서서는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그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그걸 이 수요에서는 찾지 못하니까 이 수요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알 수 없으니까 그걸 이 공급에서 찾는 게 기본이라고 앞선 제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뿐 막혀있던 수요가 있으니까 이 눌려있던 수요들이 정상으로만 돌아와도 수요가 증가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만 파악하면 이 시점은 모르지만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갈 거다 하는지 요 정도는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시기예요. 자, 일단 주택에서 공급 사이드는 재고주택이 있고요. 신규 입주 물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누누이 반복하지만 주택은 필수제고요.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주택이 필수제라는 거는요. 이 전세 제도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를 봐도 그렇잖아요. 뭐 자식들 결혼할 때 어디 전셋집이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디 반포에 48평짜리 아파트 하나라도 사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주택이 필수제라는 거는 요 전세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 필수인 이분들에게 이렇게 월세나 이렇게 매매는 둘 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매로 들어오는 수요는 또 따로 있지만 왜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매매를 밀어 올리는 수요가 요 전세 수요인데, 여기서 이 전세 수요가 어쩔 수 없이 매매를 선택하면서 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요 전세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매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심리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 전체적인 분위기상 내가 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되겠다, 요런 불안감이 있거나 아니면 전세로 사느니 집을 사버리는 게 낫겠다, 이게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주던 계산을 해보니 계산상 전세보다 매매가 낫다 싶을 때 그때 선택하는 게 매매라고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매매로 오는 수요가 있다 그랬고 전세에서 어쩔 수 없이 매매로 오는 선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요 선택은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반등했다는 곳들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뭐 상급지라고도 하고 자산 가치가 뭐 좋은 곳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포장해서 말하는 그런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은 이유 있는 사람들, 이 이유는 뭐 대부분 돈이겠죠. 그냥 있는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매매로 들어오는 수요들이 원래 있는 곳이고, 원래 지금 제가 피토하면서 말씀드린 요 전세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이 수요들은 얘네보다 상대적인 하급지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곳들이에요. 그냥 이거는 극단적으로 수도권이 이렇게 쓰면 강을 하나 그리시고요. 이 강남과 인천의 이 끝자락 요 두 곳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뭐 어떤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래량은 평균치보다도 아직
뭐 회복은 했지만 아직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근데 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 거래량은 대부분 이 거래량인데 이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실수요니까 실수요. 그래서 예측이 안 된다는 거고, 예측은 안 되고 시기는 모르지만 추세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이 전세 가격 상승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크고요.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일로 넘어갈 수요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다시 요 수급으로 돌아와서요. 일단 입주 물량 자체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이런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건축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줄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인허가가 감소한다는 거는 저 미래에 집이 없다는 거고요. 착공 물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당장 3, 4년 후에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 그래프에서 이 미래 물량들이 더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거래량을 보면 지금까지 이 거래가 없었다는 거는, 자, 전월세 물량 같이 볼게요. 한동안 이렇게 터무니없이 거래가 없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됐다는 거는 다른 쪽에서는 전월세 거래량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갱신 청구권을 써서 다시 눌러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임대 물량이 감소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 매매 거래가 줄었다는 거는 이 줄은 정도가 아니고 뭐 없었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이 기간 동안 이만큼의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에요. 매매 거래가 돼야 집을 사서 전세든 월세든 노니까요. 자, 보셨듯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물량들은 재거주택이든 신규 입주 물량이든 줄어들 일만 남은 상태에서, 요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한남 3구역에서 1만 가구가 떠난다. 뭐 임대차 시장 들썩. 앞으로 멸실되는 주택들이 많아지고 여기서 이주 나올 수요들이 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아니시겠죠? 한남대교고 이쪽은 용산인데 지금 기사에서 나왔던 데는 여기예요, 여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새 아파트가 될 때란 말이에요. 얘가 뭐 다들 잘 아시는 한남 3구역, 2구역, 4구역, 저 아래로 5구역, 이 빌라들이 다 멸실되는 거고요. 여기 청아파트도 보이네요. 여기 또 언젠간 재건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살던 분들, 이런 데 살던 분들이 다 이주를 나오신다는 거고, 이분들이 이주 나오시면 어디 갔어요? 어딘가에 전 월세 수요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이촌동에서도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이주 수요도 나올 거고, 여기 뭐 압구정은 가만히 있나요? 여기 지도상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된 곳들 있죠. 요게 다 언젠가는 이주 수요들이 나올 곳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럼 짧게 말씀드렸지만 주택은 필수제고, 필수제는 전세인데 우린 지금 이 전세 가격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필수제는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전세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전월세 수요는 늘어날 일만 남았고 공급은 줄어들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건 뭐 전쟁이나 호환, 마마 요 정도가 오지 않는 이상은 매매 가격도 자극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오르는 곳만 오르지 않는다. 시간의 차이를 두고 수요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어디가 많이 회복하거나 오를 거고 그 중에서도 공급이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겠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가진 돈 안에서 요거를 골라낼 생각을 해야지, 오르는 곳만 오른다 생각하셔서 이 오르는 곳에 못 들어간다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 오늘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두서없이 긴 얘기 드렸고요. 아마 앞으로는 이 이주 수요들이 어디로 갈지만 잘 고민해 보셔도 여러분들의 투자는 아마 성공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걱정을 함께 드리는 지메들이었습니다.